반갑습니다. 운영 체제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일찍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전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업했었는데 레코드 버튼을 갖다가 좀 늦게 누르는 바람에 이 녹화가 반쯤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녹화가 안 된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아주 일부분이지만 좀 반복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프로세스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의 스레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 전 시간에 했던 내용, 혹시 수업을 갖다가 정시에 못 들으시고 유튜브에 올린 걸 들으시는 분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거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은 그 정의를 내려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이제 수행 가능한 이제 그 자료죠. 또는 이제 이 수행이 가능한 이스큐터블이라고 해야 하는,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는 뒤에 확장자가 exe 또는 닷컴으로 붙는 그 컴파일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 언어라고 하는 이 수행 가능한 언어로 기계어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얘기한다 하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에 있는 자료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드 디스크에 있는 자료가 이 주기억 장치에 있을 때, 여기서는 자료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자료가 아니라 수행 가능한 거다. 이것도 수행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HWP라고 한다면 HWP 프로그램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HWP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드디스크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한 개만 설치가 되죠. 물론 뭐 저희 이 버전에 따라서 뭐 몇 개 더 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 버전이 하나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은 프로그램 아니라 다른 거로 본다면 이 HWP 하나다라고 보죠. 근데 HWP라고 하는 걸 우리 필요에 따라서는 클릭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번에 따르면 네 개의 프로세스가 주기억 장치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HWP라고 하는 것 중에 이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하나는 뭘 하냐 하면 그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 체제의 과제를 편집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가 HWP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HWP 프로세스는 이 편집이 아니라 인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들이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에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가 주기억 장치로 이렇게 저희 그 클릭에 의해서 더블 클릭에 의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그 프로세스가 CPU가 다 처리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거는 수행 중에 있고, 어떤 거는 수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인쇄하듯이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 그 최종적인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의 그 상태를 계속 바뀌게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HWP라고 하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완수되기까지 어떤 과정,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게 동작하는 이 동작 과정, 이 동작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이 바로 더블 클릭하자마자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태 변화를 가져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 트랜지션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태 변화 또는 이제 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 상태는 이 세 가지 상태를 가지고 보통 얘기하는데 하나가 준비 완료 레디라고 하는 상태와 그 다음에 실행 중에 있는 상태 그리고 대기 상태 블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웨이팅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준비 완료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요거는 대기 상태 이 세 가지 상태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프로세스들이 너무 많은 경우는 좀 이제 이 좀 어디다가 좀 보냈다가 다시 오게 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서스펜드 스테이트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동작이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 개의 상태에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갖는다. 그래서 이건 이 상태 변환 또는 트랜지션 또는 천이 이렇게 부르죠. 이 상태 변화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상태들이 있죠. 세 개의 상태들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상태 중에 하나가 ready라고 하는 상태가 있다. 그래서 이거 준비 또는 준비 완료 상태다라고 하죠. 준비 완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갖췄을 때 준비 완료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서비스만 받을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데는 거는 뭐냐면 CPU가 이 프로그램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하드디스크에 있는 게 주기억 장치에 올라왔을 때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모든 준비는 다 됐고 CPU가 서비스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태, 레디 상태다. 그러다가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러닝 상태 또는 이 실행 상태다라고 부른다 하죠. 때로는 이제 실행을 하다가 인쇄를 해야 되겠다는 또는 이제 통신 장치에 의해서 이 데이터를 좀 받아야 되겠다 또는 키보드 입력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보드 입력이든 통신이든 인쇄든 그러면 입출력에 대한 모든 거를 갖다가 CPU가 관장해 주기에는 너무 CPU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입출력에 대한 거는 따로 입출력 장치 IO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다 전담하는 거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때 해주는 것이 뭐냐면 IO 장치에 해당되는 걸로 가라라고 하는 걸 웨이팅이다 또는 이걸 갖다 블럭이다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전 시간에 뭐라냐면 의사 선생님을 뵈려고 병원에 갔을 때 얘기한다면 이 준비 상태가 됐다는 얘기는 내가 진료받을 준비가 됐다는 거죠. 뭐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몸이 아픈 거로 갔다 또는 저희 그냥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다라고 했다면 이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다 준비해 놓고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뭐 그 전날 음식을 이제 굶고 간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준비 상태까지 다 하고 갔다 이거죠. 그걸 레디 상태다 하죠. 가서 좀 기다리니까 아무개시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의사를 만났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그 건강검진 받으러 온 사람들 또는 진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여러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딱 하나가 선택돼서 의사가 하나밖에 없을 때, 한 분밖에 없을 때 하나가 선택되는 그런 과정 하나 골라내는 걸 갖다가 디스패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디스패치라고 하는 거는 이 보통 급한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는데 외교 관계에서 이 뭔가 이제 급박한 상황이 돌아갔을 때 또는 뭐 새로운 정부가 생겼을 때 이 하나의 외교관을 갖다가 이 주변 국가 또는 자기네 동맹의 국가에 대다가 보내는 수가 있죠. 그런 걸 디스패치 급파한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작을 쭉 시키다가 만약에 의사가 환자를 보는데 이 환자가
굉장히 입원해야 될 수준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그 진료가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죠. 수술이 필요한 환자라면 그 환자 보고 바로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잠시 뭐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든지 다른 진료를 받는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당하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엑스레이 찍으러 가세요. 그럴 땐 엑스레이 촬영 기사가 엑스레이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그 CPU가 하나 의사라고 한다면 엑스레이 기사는 주위의 장치다라고 한다면 IO 웨이트다라고 한다 이거죠. 또는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이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실행하는 동안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환자를 보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좀 이따가 다시 되돌아오세요 해서 다음 환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타임아웃이다라고 불러요. 타임아웃 또는 갖다가 인터럽트라고도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시 준비 상태에서 다시 골라올 테고 이 IO 웨이트를 기다리고 있던 것들 다시 말해서 엑스레이 사진 촬영한다라고 하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겠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바로 의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준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IO가 완료됐다. 그래서 IO completion.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다가 언젠가 종료가 되겠다. 이제 그걸 갖다가 exit이라고 하고 여기는 종료되는 상태가 되죠. terminated. 또는 우리가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하드디스크와 같은 데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그냥 U라고 쓸게요. 이 중에 들어가는 걸 갖다 automate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걸 갖다가 상태 변환도 그림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 세 개의 상태를 계속 바꿔가면서 이 상태 변화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윈도우 환경에서는 컨트롤 시프트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ESC인가 그걸 누르게 되면 프로세스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 프로세스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이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핑거라고 하는 거에서 이 상태들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그 운영 체제에 따라서 레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 자체 내 운영 체제에서 이름 붙이는 것에 따라서 이 그 상태의 이 이름이 좀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이제 이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 이제 더블 클릭할 때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진다 그랬고 그 프로세스들끼리의 연결 과정. 그래서 더블 클릭할 때마다 이 프로세스마다 하나의 이제 그 자료 구조가 필요하죠. 이 자료 구조를 뭐라 하냐면 PCB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PCB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놓고 이 프로세스들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실행할 것인지 어떤 게 지금 이 대기 상태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하나에 만들어 놓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그 쭉 연결해 준 링크드 리스트 구조를 보통 일반적으로 쓴다. 그래서 혹시 운영 체제를 저희 그 개발하는 측면에서 저희 그 우리 학과 운영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어서 이 PCB에 대한 모습은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연산이 있었어요. 연산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연산보다는 오퍼레이션이다라고 해서 동작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이 두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 프로세스 갖다가 이 만들어내는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프로세스가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는 거 있고 프로세스가 이 뭔가 종료시켜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종료시켜 주는 거와 생성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성해 주는 걸 갖다가 포크로 콕콕콕콕 이렇게 뭐 찍는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fork라고 하는 말을 써요. fork. 그래서 이 영어로 forking이다라고 하는 말로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종료라고 하는 뭐 다른 얘기는 없고 이 터미네이션이다라고 하는 그냥 단어를 쓰게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이제 그 리눅스 환경에서 시작한다면 INIT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우리 이거는 이제 그 이 사람이 탄생하는 거하고 똑같다. 시조가 있고 예,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조를 단군이다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단군이 있고 그 다음에 단군에서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고 하는 경우도가 있겠죠. 그런 경우처럼 이 어떤 이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 생성을 해내고 다시 후손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 이걸 갖다가 생성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생성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종료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 부분은 녹화가 된 것 같으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이 아주 간단하게만 보고 그리고 진행을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기하고 똑같은 걸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기능을 생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예를 들어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유닉스 환경 또는 리눅스 환경에서 한번 보자 알죠. 이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번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예, 프린트문을 쓰고 그 다음에 fork라고 하는 걸 썼어요. 변수 선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트문을 또 썼어요. 아주 간단한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 부분을 그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실행을 한번 해보자. 그럼 제일 먼저 실행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물론 뭐 메인이라고 하는 서브루틴에 해당되는 거. 이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메인이지만 그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메인은 시작 부분이지만 운영체제 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서브루틴에 불과한 거다. 여기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다음 장에서 보도록 하면 이걸 하나의 박스로 이렇게 그리면 제일 먼저 프린트 문이 이렇게 나오게 여기가 실행하는 부분 그래서 실행하는 부분을 프로그램 중에 카운터가 나타나는 부분을 이 그 실행 부분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를 줄여서 PC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 줄엔 뭐가 있냐면 PID 걸포크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문이 있고 이렇게 되죠. 이와 같은 부분을 A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볼게요. 실행 중에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 fork라고 하는 거를 fork라고 하는 명령 실행 전이죠. 이런 모습이 다 그러다가 포크를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 거하고 똑같은 이 부분이 하나 그대로 있고 이거는 그다음에 어떤 걸 실행하게 되냐면 다음 줄을 실행하게 되죠. PID equal fork 이걸 실행했던 거죠. 그걸 실행했으니까 여기가 아니죠.
PID equal fork는 실행을 했고 그 다음 줄에 걸 실행하게 되죠. 프린트문은 to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A라고 하는 걸 fork를 실행했으니까 이제 어디가 이걸 실행하게 되냐면 이 프린트문을 실행했을 거다라는 거죠. 이 fork를 하고 나니까 A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A하고 똑같이 생긴 부분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메인과 같은 모습의 거가 원 하나 실행되고 그 다음에 PID equal fork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된 거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똑같이 프린트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B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세스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새로 생성된 거죠.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다. 그리고 새로 생성된 프로세스인데도 불구하고 실행 위치는 어디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A라고 하는 프로세스 그전 거하고 새로 생긴 거하고의 실행 위치는 동일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보게 되면 인쇄되는 거니까 제일 먼저 이 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쇄가 되겠죠. 백슬래시 n이 있으니까 다음 줄로 떨어지고 하나의 포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 프린트문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A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 병렬 동작해 준다. 병렬 동작하니까 A가 먼저 하고 B가 할지 B 다음에 A가 할지 A, B가 마구 섞여가지고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한 가지 예인데 이 2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또는 1은 이렇게 찍고 2, 그 다음에 T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T가 겹쳐서 나오는 수가 있죠. 두 줄 완전히 찍는 거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이 2라고 하는 게 찍은 것이 A에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찍고 B가 이렇게 찍는 수도 있지만 이 다음에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서에 대한 거는 어느 게 먼저 될지 모른다.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이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완전히 복제되는 경우에 대한 경우. 첫 번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를 생성했을 때 자기 자신과 동일한 아주 똑같은 모습, 이걸 크리에이션 해주는, 생성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생성될 수 있겠다.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로세스가 전혀 다른 이제 그 기능을 만들어서 병렬 동작 시켜줄 수가 있죠.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유닉스 환경에서 동작하고 어떤 경우냐 하면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동작을 해준다. 복제가 아니라 다른 걸 해준다라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쓰냐 하면 이 프로그램 작성은 이렇게 했다 하죠. 아까 PID 선언 안 했었는데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고 아까는 PID equal fork라고만 썼었는데 이번에는 이 PID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fork문을 먼저 쓸게요. PID equal fork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 fork라고 하는 이 명령이 뭐냐면 시스템 컬이라고 해서 이 C의 언어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아니라 명체제에서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능이다. 그래서 이런 걸 fork 이런 걸 시스템 컬이다 불러요. 명체제에다 요청해주는 하나의 기능이죠. 우리가 어떤 부서에다가 외부 부서에다가 일할 적에 직접
이제 그 담당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이든 아니면 를 통해서 이 인턴실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행정 해주는 데서 이 새로운 받은 거 가지고 처리해주게 되죠. 서비스 해주게 되는 것처럼 포크도 운영체제에다 요청해준 하나의 문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문을 써서 이번에는 PID라고 하는 변수값이 리턴한 변수값이 0보다 클 때와 0일 때로 한번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그 패런트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자기 후손을 하나 만들게 되면 이거를 패런트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가 child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이 패런트 프로세스가 후손을 낳게 되면 이 패런트 프로세스의 PID 값은 0보다 크고 차일드 프로세스의 그 프로세스는 PID 값이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돼요. 항상 저희 그 크리에이션 하고 나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게 해당되는 걸로 구분해서 보면 되겠다. 자, 그럼 패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고 부모 프로세스가 싹 사라지게 되면 인간의 세상이나 동물의 세계처럼 이 부모가 먼저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차일드 프로세스는 자기가 뭔가 저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경우는 차일드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차일드 프로세스가 다 하고 나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데가 없어요. 따라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여기 기다리는 거에 대한 어떤 동작은 이렇게 쓰는 거는 이 하나의 이 시스템 컬의 명령을 체계니까 그냥 따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문을 한번 써봤어요. ls라고 하는 이 finger 또는 이제 그 dir 또는 파일에 또는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 목록들을 갖다가 쭉 출력하는 걸 ls라고 하는 명령을 쓰죠. 그리고 이 종료했으면 끝낸다. 그래서 wait라고 하는 거를 명령 다시 말해 시스템 컬을 쓰게 되면 자기가 그 생성해놓은 차일드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명령이다. 그걸 요청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운영체제한테 요청하는 시스템 컬이다. 이번에는 PID라고 하는 값이 0이 됐을 때 이때 누가 해주는 거냐면 차일드 프로세스가 해주는 부분이다. 여기다가 뭐를 쓸 거냐면 exec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그 명령을 쓰고 이 execl이라고 하는 것도 C 언어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윈도우 환경에서도 똑같고 유닉스 환경에서 똑같은 명령. 그래서 유닉스 명령을 그대로 갖다가 시스템 컬 명령을 갖다가 이제 그 윈도우 환경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데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빈이라고 하는 그 폴더 밑에 ls라고 하는 걸 실행할 겁니다. 여기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생략하고 execl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프린트문을 하나 더 써보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execl이라고 하는 거가 잘못됐을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 1번. 자, 이렇게 생긴 메인 제그 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다라죠. 이렇게 된 걸 갖다가 실행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좀 두 개에 해당되는 이 부문에 블럭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나는 PID가 0보다 클 때, 또 하나는 PID 값이 0일 때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하나의 이 프로세스가 다음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 PI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fork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A라고 하는 프로세스라고 가정하고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 명령을 실행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fork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 전이죠. 그래서 이거를 forking 전이다. 자, 이거 다 하고 나면 이 새로운 프로세스 만들어지지만 자기 자신도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if문 중에 PID가 0보다 큰 부분에 해당되는 걸 실행하게 될 거다. A는. 그래서 여기는 뭐를 사냐면 wait라고 하는 명령하는 이 시스템 컬 부분을 실행하는 게 여기서 예, 수행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또 만들어졌는데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B라고 한다면 이때는 차일드 프로세스는 PID 값이 0이 됐을 때 0이 돼서 이 그 if문 안에 0일 때 if문 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어떤 exec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실행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A하고 B가 완전히 다른 저희 그 모습이죠. 서로 다른 모습. 다른 거에 대한 걸 실행하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ECL이라고 하는 요 명령, 요거 실행하기 전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실행하고 났을 때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그대로 있어서 똑같이 이 웨이트문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실행하고 있고 이거는 뭘로 바뀌냐 하면 ls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PC라고 하는 게 ls 명령의 첫 줄을 실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요거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현재 여기 그 전에는 이 두 개는 동일한 모습인데 실행하는 부분이 다를 부분이 다른다고 했다면 이제는 B라고 하는 공간에 이 다른 걸로 이 처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게 만들어서 프로세스 생성 부분에서 보게 되면 복제,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까 하면 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공간을 갖다가 배당하는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프로세스 종료와 관련되는 거는 이 종료를 하도록 운영 체제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명령어의 마지막 수단에 대한 거를 처리해 주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명령 그 프로그램의 이제 마지막 명령, 마지막 실행 명령 후에 종료를 해줘야 되겠다. 네, 종료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깨끗하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OS에게 이 그 자기 자신에 관련된 거 PCB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요청해 주는 거죠. OS에게 요청해 준다. 그럼 OS가 내가 관리하고 있던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에서 그 자료가 종료됐다는 걸로 해서 삭제한다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걸로니까 이게 패런트고 이게 차일드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종료하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나 이제 컴퓨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완전히 저희 그 종료시키기 위해서 그냥 컴퓨터를 퍽 끄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셧다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가 종료됐고 뭐가 종료됐고 뭐가 종료됐고 하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강제 종료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또는 저희 이 강제 종료에 대해서 yes라고 하는 걸 누르지 않는 이상은 확인 버튼 누르지 않는 이상은 한참 시간이 걸렸다가 컴퓨터가 종료가 되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게 다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이 위에 게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종료가 됐어. 이렇게 종료는 아래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위에 거가 또 그 위에 아래 게도 다 끝나고 나면 위에 거가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이 때로는 이 그 프로세스가 패런트 프로세스가 이 그 차일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런트가 차일드를 갖다가 강제 종료시켜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그 차일드 프로세스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지? 하나만 쓸게 차일드 프로세스가 너무 많은 또는 과도한 이 자원을 갖다가 사용한다. 그렇다면 그거를 이 강제 종료시켜 버린다 이거죠. 뭐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패런트 프로세스가 차일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와 같이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생기는 것들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프로세스들끼리 이 뭐 처리해 주기 위한 어떤 모습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유기적인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얘기를 써요. 유기적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코오퍼레이팅 프로세스다. 그래서 유기적인 프로세스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프로세스들이 병렬 동작해 준다. 프로세스를 병렬 동작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독자적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병렬 동작 결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독자적인 거, 인디펜던트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프로세스들끼리 협업에 의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협업에 의한 걸 갖다가 코오퍼레이팅이다. 네, 이 독자적인 거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협업에 의한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경우냐면 정보를 공유하게 자료를 공유하는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이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이 연산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인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의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이 계산을 하는데 이 좀 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덧셈을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 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항들끼리는 병렬로 동작해가지고 덧셈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경우들도 들어갈 수 있다. 첫 번째가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거,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퍼레이팅 프로세스 협업에 대한 걸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계산을 하기인데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컴퓨테이션 스피드업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개의 덧셈을 하는 항들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덧셈을 하는 항들을 보게 되면 항들은 이 행렬 계산해 준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그 행렬 곱셈을 해주는 항들을 더해가지고 행렬 덧셈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행렬 곱셈 해주는 항들이 여러 개 있으면 그것들끼리 병렬 동작해주면 좋겠죠. CPU가 여러 개 있다면 A라고 하는 CPU에서는 첫 번째 항에 대한 거, 그 다음 B라고 하는 CPU는 두 번째 항에 대한 거. 그래가지고 그걸 더할 수도 있겠고, 또는 이제 따로 계산된 걸 가지고 합쳐줄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본다는 편리성이죠. 뭐 인쇄해주고 그 다음에 편집해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컨비니언스. 그래서 이 인쇄하는 동안에 편집을 못한다는 자는
그런 단점을 그 없애기 위해서 같이 동작해주는 이런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그 협동회의 했을 때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공유하고 자료를 공유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이제 그 잘못 돼서 이 값을 갖다가 바꿔놓지 말아야 되는데 바꿔놓을 수가 있다든지 이 바꾸는 거를 한 번만 바꿔야 되는데 잘못해서 두 번 바꾼다든지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 간에 통신해 줘야 된다. 이런 걸 하게 되면 프로세스 간에 사이에 어떤 이제 이 통신이 필요하겠죠. 서로 간에 이제 자료를 공유해야 되니까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불러요. 이걸 IPC라고 하는 이름을 약자를 가지고 불러요. 자, 이걸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번에는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프로세스가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있죠. 그걸 갖다가 멀티 프로세싱이다라고.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그와 같은 경우에 각 프로세스마다 뭘 갖고 있냐면,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PCB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프로세스마다 저희 그 완전히 다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 변화를 하죠. 그리고 상태 변환이 이루어져. 이 기다리는 상태, 이 준비 상태, 그 다음에 이 실행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웨이팅 상태,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변하다가 실행하는 수가 있고 준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이런 PCB라고 하는 상태 변환을 하는 때 CPU는 한 개 있다라고 가정하에 또는 이제 그 프로세스의 개수보다 훨씬 작은 수의 또는 프로세스 개수보다 작은 수로 됐을 때 또는 이런 환경에서는 이 하나의 작업을 해주고 나서 일부분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문맥 교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걸 컨텍 스위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거는 실행 중에 있고 어떤 거는 이 대기 상태나 준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PU가 어디까지 처리해 줬는지에 대한 거를 알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이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꼭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컨텍스트 스위치 이거는 일단 프로세스 수행 과정에서 이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돼서 일시 종료해야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과거 그 현재 이 프로세스의 상태를 갖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시작할 프로세스의 그 과거 상태 복귀해주는 이런 과정을 뭐라 하냐면 문맥 교환이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HWP라고 하고 이걸 엑셀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보죠.
처음에 여기까지 실행을 했어요. 실행 위치가.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요 시점에서는 뭘 하냐면 시간의 요 시점에서는 이 HWP의 이 지점 A라고 하는 지점까지 A 지점에까지의 어떤 중간 결과 갖다가 저장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엑셀에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번 봐줘요. 여기가 시작 위치. 다시 재시작 위치. 이 시작 위치가 B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엑셀의 B 위치. 재시작하기 위한 그 이전 그 결과를 갖다가 그 복귀해 놔야 되겠죠. 어디다 복귀했냐면 CPU가 이 B라고 하는 것까지 결과를 산출할 때까지 이 이전 결과들을 다 이 저장해 놨던 것 갖다 복원시켜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 이런 과정들을 갖다 뭐라 하냐면 문맥 교환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맥 교환이라고 하는 거가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동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타임 쉐어링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작할 적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 배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나 다 HWP 다 끝나고 엑셀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도 완전히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 뒷정리를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문맥 교환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맥 교환들은 프로세스가 아주 번갈아 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 환자를 의사가 진료를 본다는 때 딱 5초간만 본다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 A를 하고 5초간 뭐 얘기하고 그다음에 B라고 하는 환자 보고 또 C라고 하는 환자 보고 5초간만 그리고 나서 다시 A라고 하는 환자를 보려면 아까 5초 동안에 뭘 했는지 기억했던 걸 복원시켜 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B 환자를 또 보는데 아까 5초 동안 뭘 했는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진행하는 그런 과정 거쳐요. 그러다 보면 의사가 뭘 했지 하는 걸 가서 기억해 놔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자꾸 기억해 놓는 걸 종이에다 적어 놓거나 어딘가 기록해 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맥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시스템에서의 그 속도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통틀어서 영어로 오버헤드다라고 부른다 이거죠. 결국은 낭비 요소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협업 과정에 대한 걸 이제 보도록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협업의 경우는 좀 운영 체제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HWP라고 하는 걸 작성하게 되면 이 안에는 여러 개의 이 서브루틴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별로. 그 중에 하나가 인쇄해주는 부분에 대한 서브루틴이 있을 테고 편집하기 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활자 그 체크해주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뭐 여기서 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해주는 어떤 미리 보기 기능 해주는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브루틴들로 쭉 이루어지고 그 서브루틴들이 열로 동작해주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프로세스 기능을 좀 더 축소시켜 준 거, 그걸 갖다가 뭐라냐면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스레드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5장 얘기가 되는데 5장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 국어 학회에서 쌍시옷 그런 거를 잘 쓰라고 강한 발음이 난다. 경음아 이런 걸 좀 쓰지 말라 그래서 스레드라고 쓰지 않고 스레드라고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TH 발음에 대한 게 우리 그 국어 학자들이 그런 단어들을 좀 글자를 없애버렸죠. 근데 저는 그냥 스레드라고 쓰고 발음은 TH 발음 요걸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라고 하는 거와 프로세스에 대한 거에 차이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는 한 덩어리에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HWP 그러면 HWP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근데 HWP 프로세스 안에는 여러 개의 서브루틴들이 병렬로 동작하죠. 편집해주는 서브루틴, 에디팅해주는 프로세싱이죠. 그 다음에 인쇄해주는 프로세싱, 또 파일 찾기를 하기 위한 프로세싱 해주는 부분, 프로세싱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맞춤법 체크해주는 부분이 있고, 사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진 그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스레드 관점에서 본다면 좀 그 무게가 좀 나간다라고 해서 헤비웨이트다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스레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일부분의 서브루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헤비웨이트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다 그래서 라이트급에서 라이트 웨이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 하나의 큰 덩어리 프로그램장으로 예를 들어서 HWP라고 한다면 HWP 이 전체를 본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이걸로 본다는 뭐냐면 HWP라고 하는 데에 그 편집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그 서브루틴으로 볼 수 있겠죠. 또는 이 그 사전 맞춤법 검사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라는 건 전체를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HWP 내에 있는 서브루틴들끼리 본다면 이런 것들을 이 편집 부분에 걸 스레드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맞춤법 검사해 주는 걸 스레드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HWP라고 하는 것만 본다면 HWP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그 그 숙제 운영체제와 관련된 숙제를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한다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운영체제와 관련된 문서 작업해주는 HWP가 있고 또 저희 나 이력서와 관련된 걸 쓰는 HWP다라고 한다면 그 두 가지가 그 자료를 공유해서 쓸 수가 없죠. 더더욱이 HWP하고 엑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병렬로 동작하면서 자료를 공유해서 뭔가 협업해 줄 수가 있는 이 많지 않죠.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근데 반면에 HWP 내에서 내가 지금 운영체제 관련된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편집하는 거나 인쇄해 주는 거나 같은 이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협업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프로세스를 쓴다 그랬는데 더더욱이 그걸 좀 더 경량에 따라서 한다면 이와 같이 라이트웨이트 그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 프로그램 내에서라고 본다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덩어리 하나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병렬 동작하는 데 있어서 이 병렬 동작하는데 어떤 이 자료 협업 측면에서는 스레드라고 하는 거가 쓰기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하나의 서브루틴에서 보게 되면 공유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할 때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 HWP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걸 스레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길다랗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되는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레드들이 하나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스레드들이 병렬로 이렇게 동작하는 수가 있겠죠. 병렬로 동작할 수도 있고 또는 직렬로 동작할 수도 있고 이래서 이 그 스레드들이 여러 개
구성돼서 그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세스들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들도 그 안에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동작해 주는 거다. 자, 그래서 요런 구분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라고 하는 거와 프로세스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 하면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스레드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박스로 치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하나의 스레드밖에 안 되는 수가 있죠. 과거에 이 MS-DOS를 보게 되면 MS-DOS 같은 경우에 이그 워드 프로세스가 있어서 워드 프로세스에서 편집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편집하는 동안에 인쇄 절대 못하죠. 그다음에 인쇄하는 동안에 편집도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이제 스레드만 동작시키는 이런 형태의 이 운영 체제를 갖고 있는 저는 기술이 좀 이제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떨어졌을 때 했던 방식이죠. 근데 이게 원 프로세스의 원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 안에 여러 개 멀티플 스레드가 가능한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의 프로세스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이렇게 가능한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어떤 장치가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게 지원해 주냐 하면 이 자바에서의 그 런타임 엔진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바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이 자바의 그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동작시켜주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이걸 이 자바 그 런타임 자바 런타임 엔진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한 개의 프로세스 자바 런타임 JVM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병렬 동작해 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첫 번째 경우 요거,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가 이렇게. 첫 번째 경우가 두 번째 경우. 그다음 세 번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세 번째 경우는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하나의 스레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멀티플 프로세스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 하나에는 하나의 스레드밖에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원 스레드 퍼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져 있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닉스였다. 그래서 유닉스의 초창기 버전에 보게 되면 프로세스들은 여러 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엑셀이라고 하는 게 왼쪽 거였다고 치고 오른쪽 게 HWP다라고 가정한다면 엑셀과 HWP가 병렬로 동작하는데 엑셀과 HWP 간의 자료 공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엑셀에서 인쇄를 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편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엑셀과 HWP는 병렬 동작은 가능하다. 이런 모습의 글을 설계해서 썼던 운영체제가 유닉스고 그때 이 프로세스는 여러 개가 가능하지만 한 개의 프로세스 내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이 그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도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서브루틴들이 병렬로 동작하게 설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멀티플 프로세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당 여러 개의 스레드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프로세스 하나당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윈도우 10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없어졌지만 선이라고 하는 이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그 워크세션에 한때 강자가 있었죠. 그때 쓰는 운영 체제가 솔라리스라고 하는 거죠. 솔라 태양에서 그 나온 솔라리스. 그다음에 이 대부분 OS가 이 마크 OS를 많이 그 채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요즘 나왔던 모든 이제 그 리눅스 이런 것들은 다 이 그 멀티플 프로세스에다가 멀티플 스레드를 지원해 준다. 그래서 네 가지 체계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죠. 그래서 이 스레드들끼리 병렬 동작 해주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스레드들끼리 동작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 그 다음 시간부터는 들 간에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세스들 간의 협업보다는 스레드들 간의 협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스레드들 간의 협업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 프로세스들 간의 협업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이름이 다 프로세스의 동기화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이 실제적으로는 스레드 동기화라고 하는 가정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이 그 동기화해주는 작업에 대해서 하는 6장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했고요. 제가 실습 자료 올린다 해도 못 올렸는데 뭐 별것도 아닌데 자꾸 제가 좀 이제 그 나태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에 실습 자료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는 를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그 학교 와서 실습하신다든지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저하고 말씀하시던 약속청에서 수요일하고 목요일 사이 금요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얼굴 뵐 수 있으면 꼭 나는 이제 그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못 오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정에서 못 오시면 할 수 없고 오실 분들만 또 한번 말씀하시면 제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